반갑습니다. 지나간 것은 말려버리고 오지 않은 것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여기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겠죠? 말라들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죽죠, 뭘.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죠. 앞에 이제 말했던 지나간 것은 말려버리고 오지 않은 것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왜 지나간 것은 말려버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지나간 것은 말려버리고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라. 이 짧은 개송이 참 우리 불교 수행뿐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수행자들의 수행자들이 바라는 그 근본 자리의 핵심 요지이고 또 수행 방법이다. 이걸 이제 풀면 제가 자주 외웠던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리. 오지 않은 일에 태우며 지나간 일에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단에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 그 말이 됩니다. 이것을 짧게 응축시키면 지나간 것은 말려버리고 오지 않은 것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근데 왜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라 하고 왜 지나간 것은 말려버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과거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가 왜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거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왜 고통스러운가? 과거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 끌고 와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놓을 수가 없죠. 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가 살아서 꿈틀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끝없이 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과거가 죽지 않고 계속 여러분 앞에서 펄펄 살아 날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에 좋았던 일이 있었던 사람, 내가 옛날에는 참 그래도 부잣집이었는데 잘 살았는데 내가 참 젊고 이뻤었는데 그때는 건강했는데 라고 하는 그 과거의 좋은 경험들이 여러분들 지금을 더 바라보면은 왜 이렇게 늙었을까? 왜 이렇게 아플까? 지금은 돈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는 젊었는데, 그때는 예뻤는데, 그때는 건강했는데, 그때는 돈도 많았는데, 그때는 솔로였는데 하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지금하고 비교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고가 발생되더라. 괴로움이 발생되더라. 또 과거에 좋았던 것만 그렇게 하냐? 그렇지는 않죠. 과거에 나빴다가 지금 좋아지면 과거에는 되게 힘들었다가 지금은 좀 형편이 괜찮아졌어요. 그럼 또 뭘 바라게 되죠?
이것이 유지되길 바란단 말이야. 또 이것보다 괜찮아지길 바라고. 그때 배가 쫄쫄 굶어 놓으니까, 배가 고파 놓으니까 지금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자꾸 모아두고. 불안하니까. 혹시 또 그 배고픈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든 과거에 나빴던 기억이든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꿈꾼다? 미래를 꿈꾸게 된다. 거기서 바로 미래심이 비롯된다. 미래심은 그냥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물을 주기 때문에 미래라는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현실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 바빠서.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물어보면 아이고 바빠가지고요 이러거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요. 왜 바쁜가? 과거와 미래를 오가니까 얼마나 바빠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아니, 스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자신은 몰라요. 기억만 기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과거에 있었던 흔적들이 끝없이 미래를 투영한다.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자신은 왜 움직이는지를 모르죠. 그냥 습관처럼 당연한 듯이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것은 말려버리고 하는 것은 과거는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을 주기 때문에 시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내가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는다. 말라 죽으면은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죠. 아니 지금 뭐 나무가 지금 말라 죽게 생겼는데 뭐 꽃 필 여기가 어디 있어요? 나무가 물을 먹고 잎이 푸릇하게 피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꽃도 맺고 열매도 맺는 거지. 나무가 지금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말라 죽게 생겼는데 무슨 꽃을 피우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무가 그 미래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매이고 그 과거에 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말려버리고 오지 않은 것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왜 그렇죠? 왜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라 했을까요? 없으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없는 걸 가지고 뭘 하죠? 꿈을 꾼다. 그걸 뭐라 합니까? 망상이다. 망령되다 이거예요. 망령되다. 그 망자가 뭔 뜻이에요? 죽었다. 망했다.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거다. 허황된 거다. 그림자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왜 살아 펄펄 뛰겠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죽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아요?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망상이 귀신이라 귀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꿈꾸는 그 자체가 죽은 귀신이 떠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이 없어야지. 왜 죽은 사람이 그 눈앞에 귀신이 돼서 펄펄 돌아다니면 그게 귀신 아닙니까? 그게 망령이래요. 망령. 그러면 그 망령이 꼭 그렇게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해야 그게 망령이냐?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들 머릿속을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그것이 망령이다 이 말이에요. 망령.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제 지나가는 것은 말려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한다? 없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지나간 것은 말리면 되는데 뭐 오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없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생기죠? 여러분들이 꿈꾸면 생기는 거예요. 꿈을 꾸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개인 인터뷰할 때 보면 꿈 얘기하신 분이 몇 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옆에서 잠자면서 꿈꾸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꿈을 꾸고 있지만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바다에 갔다 산에 갔다가 막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 해요? 아니면은 그냥 눈 감고 자고 있어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누구만? 산에 갔다 바다에 갔다가 귀신 보고 하는 거, 죽은 사람 보는 거 누가 보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이 보죠. 자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집 회장님이 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귀신 꿈꾸고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옆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 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죠? 그래, 그게 이제 자기 혼자만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거. 그 없는 거를 그 꿈을 꿔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꿈을 꿔서.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다 싶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꿈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맨날 마음 얘기, 공부 얘기만 하니까 지겨울 수 있으니까 오늘 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안 좋은 꿈을 꾸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밀어내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싫은 사람이 오면은 아주 기분 좋게 맞이합니까? 그냥 고개를 쓱 돌려요. 싫을 때, 되게 싫을 때 고개를 쓱 돌리잖아요. 또 어쩔 수 없을 때는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썩은 미소를 조금 지어주잖아요. 가짜로라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죠. 좋은 사람이 오면 반기고. 그래 이제 나쁜 꿈을 꾸게 되면은 대부분 그것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쫓아내려고.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죠.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 돼요? 쫓아보내야 돼요? 대접을 해야 됩니다.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렵게 살던 시절에도 손님이 오면은 돈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탈탈탈 털어가지고 음료수를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큰 손님이 온 것도 아니고 그 중학교 때인가 그때 제 친구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왔다고 손님한테 그렇게 푸대접하면 안 된다. 뭐라도 하나 먹여서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델몬트 주스를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사와가지고 그 손님이라고 내 친구인데 어린 조그마한 그 친구인데 음료수를 대접하더란 말이에요. 그 손님 대접을 잘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싫은 사람도 손님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사람도 손님이고 그래, 그 망상도 손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자리에 나타난 그 귀신도 손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쳐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쳐내지 마라. 전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님이 오면, 망상이라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 지가 계속 있을 겁니까? 갈 겁니까? 자기 집도 아닌데 이따 가죠. 그래,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밀어내면 이 원망을 해요. 안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대접을 하고 나면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고 그냥 보내면 돼요. 우리가 뭐 무술을 하더라도 태극권을 보면은 주먹을 그냥 탁 안 받고 힘을 한번 싹 받았다가 다시 내보낸다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무술만 보더라도 그냥 탁 안 막는단 말이에요. 살짝 힘을 빼서 받아가지고 그 힘을 살짝 받아서 탁 흘려보낸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 총알 같은 경우도 방패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탁 막으면 이게 탕 하고 이게 충격이 큰데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될까? 총알도 퉁 하고 비켜나가겠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었다 가세요 하고 쉬었다 가세요 하는 그 말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꿨을 때 그냥 고개를 잘잘 흔들면서 도망 다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도망을 다녀요? 왜 피하냐 이 말이지. 쉬었다 가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 그 말이 조금 어색할 땐 차라리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죽은 사람이 탁 올 때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축원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접을 받았죠. 뭐 죽은 사람이, 꿈속에 나타난 죽은 사람이 밥을 달라 하겠어요? 쌀을 달라 하겠어요? 고기를 달라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맑은 마음, 여러분들의 그 밝은 마음, 그거 하나면 대접이 충분한 겁니다. 더 이상 뭘 주겠어요? 이미 육신이 사라진 그 귀신이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그 밝은 마음, 여러분들의 그 맑은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한데 뭘 따로 대접하겠다고, 뭐가 대접이 어렵다고 피하냐 말이에요. 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앞으로 여러분들 나쁜 꿈 꾸잖아요, 그죠? 나쁜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악몽을 꾸면 어쨌든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구마 하나를 먹더라도 그 흙하고 이렇게 구멍 푹 파진 거, 감자 같은 거 하더라도 그거 통째로 썰어서 먹어요. 그거 다 긁어내요. 그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죠? 돌 있잖아요, 돌. 그 이제 고구마 이렇게 보면은 구멍 같은데 돌멩이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통째로 씹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 상하지. 그럼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거 다 긁어내잖아요. 그렇듯이 나쁜 꿈이 꾸어졌다면은 그걸 밀어내지 말고 그걸 다 파내라면요. 그 어떻게 한다? 행복하기를 꿈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축복을 하면은 그게 이제 파낸 거라 이 말이에요. 덜어냈다 이 말이라. 나쁜 일을.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깨끗한 그냥 고구마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 돌멩이하고 모래 낀 걸 그대로 드시지 말고 다 골라내고 먹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선을 먹을 때도 뼈채 먹어요? 뼈는 다 발라내요? 물론 뭐 뼈채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뼈는 발라내잖아요? 왜? 뼈 먹다가 목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고. 뼈를 발라내라 이 말이에요. 그 돌멩이, 흙, 모래 낀 것도 덜러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걸 대부분 사람들 보면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나쁜 꿈 꿨다고. 그거는 되게 하수의 방법이에요. 그럼 뭘 싸구나 좋다고 안 할 거예요. 나쁜 꿈 꿨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제거를 잘 한 거라. 꼭 여러분들 고구마에 돌멩이 좀 붙었다고 버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먹을 거예요?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톡 덜어내고 썩은 데 있으면 조금 덜어내고 그걸 먹을만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나쁜 꿈이 꾸어져도 혹은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도 그냥 쳐내지 말라 이거예요.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하면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저녁에 공부 좀 꼭 하고 자라 하는 게 그런 거라. 공부를 딱 저녁에 하고 자면은 그런 삿된 기운이 침범을 못 할 텐데 혹 밤늦게 먹고 늦게 자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자니까 그런 꿈이 꾸어지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 내적인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꿈이 달리 꾸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팎을 같이 봐야 돼요. 안에 문제만 보게 되면은 그 눈먼 사람이 되고 밖에만 보게 되면은 그것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는 거 똑같아요. 그 너무 밖에만 봐도 안 되고 너무 안에만 봐도 안 돼요. 안팎을 같이 봐야 돼요. 그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나쁜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그런 기운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 하나만 보면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같이 봐라 이거죠. 그래서 첫째는 스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에 대한. 근데 이것을 놓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또 어떤 보살님은 그 비염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비염이 심하다고. 그러면 보통은 직접 치료라 그러면은 이 비염에 뭐 약을 넣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직접 약을 바르게 되면 이걸 직접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간접 치료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비염이 걸리는 이유도 여러분 몸 전체에 대한 문제지 이 코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밤늦게 자고 기름진 거 먹고 그러다 보면 이 장 계통이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이 안 좋아지면 피가 안 도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 장과 폐 이쪽에 연관이 있으니까 이 기관지 계통인 코 이런 데 안 좋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여러분들의 먹거리 여기가 근본 치료의 자리예요. 근데 이걸 간접 치료로 생각하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약 발라봐야 어떻게 되죠? 잠깐 나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재발하죠. 그래서 스님 말을 나는 오히려 그걸 반대로 본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여러분들의 식생활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몸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약을 찍어 발라하는 것이 오히려 간접 치료인 거예요. 왜? 뿌리를 치료해야 되니까. 뿌리는 뭐다? 생활 습관. 오장육부에 대한 건강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 달린 거니까 그것이 직접 치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약 바르는 간접 치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비단 그런 병만 그러냐 이 말이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좋은 수행 주제, 화두를 들면은 좋다. 연부를 하면 좋다. 이것이 최고 좋은 수행이다. 이빠사나가 최고 좋은 수행이다. 그건 간접 치료에 불과한 겁니다. 직접 치료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 그게 가장 핵심이란 거예요. 그게 양념을 고춧가루를 뿌리나 조금 소금을 뿌리나 간장을 뿌려 먹거나 소금 뿌려 먹거나 짠 건 매 한 가지죠. 약간 풍미가 다르지. 간장을 좀 치면은 좀 간장 향이 좀 날 것이고 소금을 치면 좀 그런 향은 없더라도 짭짤하긴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음식은 뭐만 맞으면 되죠? 간만 맞으면 돼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소금을 먹어요? 간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뭘 먹죠? 소금을 먹지는 않잖아요. 음식을 먹지. 그러니까 보세요. 소금이나 간장은 뭐죠? 양념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음식 그 자체잖아요. 쌀, 그 다음에 배추, 이런 반찬 할 때 이 주재료가 본체란 말이에요. 소금이나 간장, 이건 양념이란 말이에요. 조미료.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조금 더 풍미를 돋고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 먹는 것은 그 맛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먹는 건 음식이잖아요. 그 조미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공부라고 하는 거, 건강이라고 하는 거, 근본적인 것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방 뭐 하면 된다. 공부도. 건강도 뭐 한 방 하면 된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공부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건강이고, 거기서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양념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카레 여면 좀 카레 냄새 좀 나고, 또 짜장 가루 여면 짜장 냄새 날 뿐이에요. 실질적인 본체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양념, 맛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꿨을 때 그렇게 추근을 하면 잘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공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보자마자 목숨을 겁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아니면 조금 사귀고 막 이러다 보면 정이 붙고 정이 붙다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목숨을 그냥 내 목숨 바쳐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드라마를 봐도. 오늘 처음 봤는데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이 젊다 치고 옛날에 아주 젊고 예쁜 시절로 돌아갔다 치고 그냥 처음 본 남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좋다 그러겠어요? 무섭죠? 안 그래요? 좋아요? 목숨 바친다니까 좋으신가 보네. 아니 처음 본 남자 그렇다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 근데 이제 우연찮게 탁 만나가지고 서로 밥도 같이 먹고 어려운 일도 겪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렇게 막 1년 사귀다 이렇게 보니까 정이 붙었어요. 그 정이 붙다 보니까 그냥 이 남자가 그냥 방구를 껴도 그냥 향기롭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고 정이 붙고 뭐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이 붙고 나서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 너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럼 공부를 하는데 간혹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죽을 해야 된다. 목숨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목숨이 걸릴까요? 그런 건 없어요. 좋아해야 돼요. 처음에. 좋아하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라 그러니까 자꾸 그 숙제 같다 이래가지고 부담을 가지면 안 되고 좋아해야 돼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좋아하면 돼요. 아, 이것이 진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막 성질 내고 그냥 뚝까 패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편안한 게 좋죠. 그럼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부담을 막 가지고 부담스러운 공부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편안한 공부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할까요? 그렇죠?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에 부담을 가지지 말고 공부를 좋아하시란 말이에요. 도를 좋아하란 말이에요. 도를 즐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재밌게 놀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시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닐 때는 아유 벌써 점심시간이네 하고 조금 더 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내 노력한 게. 아이고 점심시간인데 10분이나 더 일을 더 한 거예요. 아깝죠? 얼른 가서 밥 먹어야지. 왜? 아까보니까 일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실컷 오늘 놀았어요. 그러면 사장님 보고 시간 더 달라 그래요? 시간 더 주지 말라 그래요? 신나게 놀 때는 시간 더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노니까. 놀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노는 건 재밌잖아요. 노는 건 즐겁잖아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 좋아하란 말이에요. 즐기고 좋아하고. 왜?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중이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사람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밝은 사람을 좋아하듯이 여러분의 그 본래 마음자리, 여러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근본 공부, 여러분 그 마음 공부, 그것은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고 여러분을 밝게 하기 위해서고 여러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빛나는 공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 공부를 어떻게 싫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좋아해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즐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숨이 걸리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좋아하세요. 즐기시고 신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상이 없어요. 좋아하는 것은 상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력한 것은 반드시 상이 붙습니다. 상이 붙는다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고 상이 없다는 것은 한 가지 모습이고 한 가지 모습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걸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